안녕하십니까, 원장 이강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콜라겐 매트리스 인공 치은 이식제를 활용한 술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저희 치은 이식에 활용해도 되는 그 논문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간단한 케이스, 특히 소켓, 프리저베이션, 발치와 보존술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보고 그 술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식제 생착과 그 다음에 부착, 유지, 조직의 증대를 위해서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 수여부의 처리입니다. 레시피언트 베드라고 하죠. 그 파트의 그 다음에 술 후 관리, 수술한 이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주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이냐, 이게 성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좋은 인공 치은 이식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식제가 성공적으로 생착하고 또 통합되려면은 수여부의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플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디자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묶어주고 어떻게 고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고요. 저희가 이 술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류의 공급, 바스큘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안정성, 스테빌리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46번, 47번 자리에 골 흡수가 관찰되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구치부, 발치하고 오래된 구치부의 하구치부의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골 흡수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브릿지가 있다거나 상방에 캔틸리버, 판틱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렇게 치은도, 각각 치은도 크게 흡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기능을 하지 않는 뼈는 흡수가 되는 것이 맞는데 판틱 하방에 있는 각각 치은도 소실이 되는 것을 보면은 기능하지 않는 치은도 뼈처럼 흡수가 되지 않는 것인가, 흡수가 되는 것인가, 더 많은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술식에서는 두 가지가 활용이 되어 있는데, 얇은 뼈를 넓혀주기 위해서 리치 스플리팅이라고 해가지고 뼈를 벌려주는 이 술식이 골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었고요. 지금은 섹션을 넣고 나서 치질을 이용해 가지고 뼈를 좌우로 벌려주고 있는 익스펜션하는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스프레더를 이용해 가지고 뼈를 조금 더 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사용되는 저 익스펜더는 덴티움의 RS 키트에 들어가 있는 익스펜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쐐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이 둥근 라운드 쉐입의 스레드를 가져가지고요, 뼈를 부러뜨리거나 삭제하지 않고 뼈를 좌우로 협솔로 평창시켜주는 좋은 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드릴링을 통해 가지고 발 임플란트가 들어갈 소켓을 형성을 하고요. 핸드 라쳇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큰 단계의 그 스프레더를 넣어주고 뼈를 조금 더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구치부에 그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시면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장량은 보통은 3에서 4mm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픽처가 들어가기 전에 파이널 드릴링하고 지금 4.5mm짜리, 그다음 길이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뼈가 3mm 정도 많이 확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는 아마 본그래프트가 필요하겠죠. 협측에 있는 얇은 골을 보호하기 위한 본그래프트와 동시에 그 다음에 양형골, 둥근 골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하였고, 지금 플랩을 잘 보시면은 제가 두 개 층으로 플랩을 형성을 하였거든요. 위에 층은 상피와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층으로 분리를 하였고, 아래층에는 페리오스테움 층을 남겨두어서 일단 페리오스테움을 판막에다가 우선 저희가 봉합을 해주었고, 위쪽에 있는 일부 뮤코자를 잘라낸 이후에 상부에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 치은을 형성을 유도를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부 그 뮤코자를 잘라낸 뒤에 그 잘라낸 위치 페리오스테움 상방으로 콜라겐 매트리스를 봉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술 후의 모습이고요.
소독, 드레싱 오신 날, 첫 번째 날, 그 다음에 발사한 날, 일주일 후의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그 상부가 저 때는 뮤코자가 생길지 아니면 각화층이 생길지를 확신할 수 없지만 세 달 이후에 저렇게 세컨 서저리를 하고, 그리고 부철물을 연결하였을 때 부철물 협축으로 두껍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각화치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실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그 치은 이식술을 시행할 때 뼈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페리오스테움 위에다가 위치를 시켰다는 그 점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여부의 처리, 레시피언트 필드의 처리인데요. 이 연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각화치은이라든지 뮤코사에서 혈류를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대한 많은 넓은 면적에서 혈류를 공급받기 위해서 밑에 오스테움층을 파샬 시크니스 플레보로 형성을 해가지고 페리오스테움을 먼저 봉합을 해주고 상부에다가 콜라겐 매트리스를 연결해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인공 이식제가 CTG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CTG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치은 이식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구개부 또는 다른 부위에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CTG라든지 FGG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면이 있고, 그다음 도너 사이트라고 하죠. 또 다른 제2의 수술 부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그로 인해서 환자의 통증이 줄어든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공치은 이식제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치근, 피계, 루트 커버리지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CTG라든지 FGG를 많이 시행을 하는데, CTG가 여전히 가장 좋은 골든 스탠다드인 것은 맞습니다. 뼈의 이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골든 스탠다드는 이제 오토본, 자가골인데, 하지만은 여러 가지 논문, 그다음 메타 분석들을 봤을 때 CTG가 인공 이식제보다 완전 치근한 피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우위는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높은 심리적인 요구와 그다음에 최대의 치근 피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일 치은 태축의 경우에는 CTG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수의 치근을 피계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치근 노출량이 많아가지고 많은 양을 커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각화치은을 형성하기 위한 그 도너 사이트에 이제 상처가 커지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CTG를 채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콜라겐 매트리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 매트리스나 ADM, 알로제닉 더말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치근의 피계율에서는 CTG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적어도 일부 피계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치근을 피계하는 데는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술식으로부터 활용성이나 활용성이 더 좋다, 그다음 효과적이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각화치은의 폭과 두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인공이식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CTG 같은 경우는 섬유아세포가 있기 때문에 섬유아세포에서 오는 혈관 생성 요소가 풍부해가지고 이식된 조직과 그 다음에 이식된 부위와 이식된 조직이 빠르게 생착이 일어나고 거기서 새롭게 두껍고 두꺼운 각화치은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공간 유지용 스캐폴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인공치은 이식을 할 때 인공치은 이식제가 인공치은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스캐폴드고, 그 인공치은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으로 섬유아세포들이 자라 들어오고 섬유아세포에서 치은이 증식이 되고 하는 이제 거푸집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의 그 인공치은 이식제, 특히 콜라겐 매트리스가 얼마나 버텨줄 것이냐, 유지를 해줄 것이냐, 체적 안정성을 가질 것이냐, 그런 이제 그 요소들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두께를 얻을 수가 있느냐, 각화치은을 만들 수가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콜라겐 매트리스들이 조금 부드럽고 성기고 그런 성상들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두껍고 질기고 이런 콜라겐 매트리스들도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콜라겐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구개 측에서 채취를 한 CTG 또는 FGG
와의 실험 중에 대조군 실험 중에서 조금 재미있는 논문인데 좌우측을 다르게 수술한 크로스 섹션 스터디입니다. 51세 전후의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FGG, 한쪽은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을 하였을 때 어느 쪽이 환자에게 만족도가 높을까를 비교를 해 보았는데 그 FGG 또는 CTG를 사용한 쪽에서는 각각치은 형성이 잘 되는 것을 보이기는 하였는데 문제는 구개 측에 있는 각각치은과 그 다음에 저희가 그 FGG를 시행한 화학 협측의 각각치은이 비슷하지만 또 이제 색상이라든지 텍스처 면에서 다른 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 생착 이후에 약간의 두께라든지 질감 그리고 색상에서 차이가 있어서 심미적으로는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반해서 커넥티브 콜라겐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식된 생착 부위에 그 섬유 아세포로부터 자라 들어온 각각치은 세포들이 만든 각각치은에 의해서 그 주변부와 똑같은 두께, 그 다음에 똑같은 텍스처, 똑같은 색상을 가지는 각각치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조금 더 심미적인 면에서는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에) 카이로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하였을 때 플랩 디자인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를 하였는데요. 인공치은 이식제를 사용하는 다양한 술식들 에서 어떤 봉합을 사용하느냐, 그다음 어떤 피판을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를 하였고 최적의 술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제 치은 판막 이식술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논문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각각치은 흡수가 심하게 일어나 가지고 뮤코자가 이제 그 치조골 거의 크레스타를 타고 거의 설치까지 넘어간 이런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아주 많은 양의 각각치은을 저희가 획득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치은과 이제 뮤코자의 경계부 MGJ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인시전 라인을 저희가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 인시전 라인이 각각치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식을 하였을 때 그 콜라겐 매트리스가 어떤 성상의 치은으로 대체가 될 것이냐, 이제 치유가 일어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콜라겐 매트리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방의 페리오스테움이 일부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주변을 어떤 성상의 치은이 감싸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협측과 설측에 각각치은이 있는 중간에 있는 콜라겐 매트리스는 각각치은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뮤코자가 있다면은 이 콜라겐 매트리스 역시 각각치은 일부와 그 다음에 뮤코자 일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뮤코자의 그 오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협측과 설측으로 양쪽 다 이렇게 각각치은 케라티나이드 진지바를 형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플랩 디자인, 그다음에 인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고요. 아까 동일하게 저희가 섹션을 넣고 리치 스플리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설측으로는 이제 두꺼운 각각치은이 남아있는 반면에 협측으로는 원래는 각각치은이 없었죠. 근데 저희가 아까 2mm 밴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협측으로도 2mm 정도 이제 각각치은 케라티나이드 진지바 밴드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식이 된 저 콜라겐 매트리스는 협측과 설측 모두 각각치은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콜라겐 매트리스를 적용하실 때 수화를 시키지 마시고요. 바로 혈액에 담궈가지고 최대한 혈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일종의 혈병, 블러드 클럿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블러드 클럿의 역할과 이제 커넥티브 티슈를 형성을 유도하는 스캐폴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혈화를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픽세이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3제로 말고 6제로나 7제로 그 다음에 이제 기구들도 예를 들면은 뭐 카스트로 비조 같은 아주 조그만한 이제 니들 홀더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처를 세밀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아주 이제 술기가 뛰어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잘하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이제 그 개원 원장의 경우에서는
저런 부드럽고 얇은 콜라겐 매트리스를 찌지 않고 그렇게 마진을 따라 가지고 수출해 주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죠. 환자의 그 통증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방에 하방에 호리젠탈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크로스 매트리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콜라겐 매트리스를 고정해 주는 그 수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픽세이션이 고리식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치은 이식술에서는 특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은 섬유성 조직이 형성에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방 조직 쪽으로 밀착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도록 단단하게 골막에 고정을 해주시고, 그런 봉합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협측으로 2mm의 케라티나이드 진지바 밴드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사이노 아크릴레이트죠. 순접이랑 똑같은 건데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봉합사 대신에 이식제를 고정을 했을 때도 의외로 또 고정이 잘 되더라. 오히려 봉합을 했을 때보다 수축이 적더라. 라는 그런 안정화의 중요성, 그다음 안정화의 편의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 사이노 아크릴레이트 같은 이런 이제 본드를 쓰실 때는 그 하방에 전면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요. 페리오스테움 쪽에서 혈류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 부분에 남겨놓으시고 마진 쪽에만 사이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순접 붙이듯이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도 의외로 안정성과 그 다음에 혈류 공급이 잘 되더라. 그런 또 논문도 있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됐을 때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벌써 이제 치은이 증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게 뮤코자가 될지 아니면 케라티나이드 진지바가 될지는 확신이 안 서죠. 어쨌든 위쪽으로 상피화가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피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이유는 지금 이 콜라겐 매트리스가 이식된 부위가 그 본 그래프트라든지 아니면은 골 상방이 아니라 페리오스테움 상방이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보철물이 올라간 3개월 후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하치은이 협측으로 두껍게 형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형성된 총량은 아마 6에서 7mm 정도까지 각하치은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인공 치은 이식제를 이용해서 치은 이식술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여부의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바스큘라리제이션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이식제 그 부착을 위한 수여부의 생물학적 조건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판의 두께와 혈관 보존입니다. 수여부의 피판이 혈관 공급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께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너무 얇게 되거나 찢어지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허혈이라 그러죠. 이스케미아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 이식된 피판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피판조차도 네크로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할 때 이런 얇은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티어링, 찢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조작이 필요하고, 블레이드도 작은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15번 C 같은 거 작은 블레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절개를 그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셜 시크니스로 하방에 페리오스템을 남겨놓고 상방에 있는 뮤코자를 아래쪽으로 내려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아래쪽으로 내려준 그 뮤코자는 하방에 골막 수철을 통해 가지고 고정을 해주었고요. 하나가 더 있죠. 이제 상방 쪽. 상방 쪽은 에피셀리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부착되어 있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CTG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매트리스가 생착이 될 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에피셀리제이션을 해주는 거죠. 상방에 있는 상피를 걷어내주고 노출을 시켜서 혈관이 자라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부가적인 수식이 또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판의 두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표면의 준비,
임플란트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진강 시에 이식제가 골막 또는 결합 조직에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치유와 형성, 그 다음에 술후 성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골막을 보존하는 술식, 예를 들면 이런 디자인, 피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 피판 디자인을 이용해야지 이식제의 생착에 유리함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골막은 재혈관화를 위한 주요 혈급 공급 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 구계 측에서 저희가 FGG를 채취를 하였을 때 처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라운딩을 해주고 하방에 있는 패티슈를 걷어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묶어서 다시 고정을 해주게 되죠. 하악의 전치부 11번, 31번, 41번, 그 다음에 소구치부, 제1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 제2소구치 같은 경우에 저런 식으로 칡은 노출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프레늄이라고 그러죠. 높게 붙어 있는 순측 소대거든요. 이 순측 소대가 붙어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칡은 피계를 다시 하더라도 그 원인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 술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프레늄이 관찰이 된다면은 반드시 하이프레늄을 제거를 해주고 그 이후에 FCG, CTG 등의 술식을 진행을 해주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고 이후에 재발을 막고 생존율과 생착률 유지를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환자는 이제 잘 안 맞는 덴처를 끼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상부 쪽에 너덜거리는 플래비 티슈, 병명은 이제 에필리스 피슐라톰 같은 이제 과증식된 하이퍼플라지아 뮤코자가 관찰이 되고요. 다시 한번 재처치, 덴처를 재제작을 하기로 하였지만은 이 연조직 상태에서는 저희가 덴처를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연조직 처치를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열어주고 파셜 시크니스로 플랩을 저희가 형성을 해주었고요. 너덜거리던 에필리스 피슐라톰은 다 잘라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잘라낸 플랩, 엘리베이션 된 플랩은 상방의 골막에 고정을 해주어서 넓게 그 다음에 깊게 베스티뷴, 정전을 형성을 해줍니다. 잘라낸 플래비 티슈의 모습이고요. 노출된 페리오스테움을 예전 같았으면은 구계 측에서 딴 CTG나 FGG로 커버를 해줬겠지만은 지금 노출된 부위가 너무 넓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로스 매트리스와 그다음 호리젠탈 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 3에서 5mm 간격으로 고정을 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잘 고정이 되고 일주일 후에는 이 정도 각각치은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반드시 막 가는 니들과 가는 실크를 사용해 가지고 촘촘하게 빈틈이 없도록 마진을 다 묶어줘야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의외로 이제 페리오스테움 위에 잘 올려진 콜라겐 매트리스가 고정만 된다면은 꽤 좋은 치유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달 뒤에 약간의 스카티슈에 의해서 정정부가 텐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약간 릴리프를 주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부 절개를 해주었고요. 스카티슈를 일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달 뒤에 넓은 각하치음과 그 다음에 높은 전정부, 그다음 플래비 티슈가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전정부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덴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VD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전정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뮤코자 라인을 MGJ를 상방으로 올리고 노출된 골막 부분을 CM을 이용해서 커버를 해주는 그런 술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출된 부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이것을 구계 측에서 전부 다 채취하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요.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해가지고 커버를 해주었고요. 아까 11번 있던 자리, 발치 부위의 인시전을 잘 보시면은 플랩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술하는 레시피언트 사이트를 전부 다 마진을, 경계부를 각하치은으로 남기기 위해서 11번에 각하치은 1번 남기고 그 다음에 인시전을 넣어가지고 플랩을 형성해 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봉합기술 및 피판 봉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식제 위에 덮이는 피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코로날리 어드밴스드 플랩 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에피칼리 포지션드 플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력 없이 텐션 프리 수처가 필요한데 텐션 프리면서 하방에 있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고정하는 수처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봉합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인터럽티드 수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하방에 있는 콜라겐 매트리스를 11자로 눌러주는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라든지 아니면 X자로 눌러주는 크로스 매트리스 수처, 그다음 치아가 있는 경우에 슬링 수처 등의 술식이 저희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봉합 기술이 저희가 이식한 저 콜라겐 매트리스를 하방의 페리오스테움 쪽으로 강하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보이드, 사강이 없도록 유지시켜주고 생착을 도와주는 그런 봉합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골프를 좋아하시잖아요. 골프를 치다 보면은 잔디밭을 이렇게 파게 되죠. 디봇이라고 하는데 이때 형성된 저 디봇을 잔디 위에 다시 위치를 시켰을 때 그냥 얹어놓게 되면은 뿌리가 과연 땅으로 다시 자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힘들겠죠. 잔디를 위치시켜주고 그다음 변연, 경계를 잘 맞춰주고 땅 쪽으로 밟아가지고 빈 공간 없이 강하게 그 부착을 시켜줬을 때, 빈틈없이 잘 밀착을 시켜줬을 때 아마 뿌리가 재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저희가 이식한 피판, 그 다음에 CM, 콜라겐 매트리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오스테움과 페리오스테움과 그 다음에 상방에 있는 콜라겐 매트리스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면은 그 갭을 뛰어넘기 위한 그 블러드 클랏 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또 필요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혈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매트리스가 페리오스테움 쪽으로 잘 밀착이 될수록 치유가 빠르고 이후에 생겨나는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성상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일주일 지나는데 벌써 두꺼운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주 이후에 저희가 발사를 시행하였을 때 모습이고 상부에 있는 골막 수처는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깨끗하게 치유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술 전의 모습, 술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은 전정부가 많이 높아지고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3년에 카다폴리가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한 다수 치근의 피계를 케이스를 보고를 하였는데요. 카다폴리는 CTG가 아니라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하였을 때 오히려 더 리세션이 적었고 그 다음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더 많이 생겼고 두께도 더 두꺼웠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였고 그래서 제노제닉 콜라겐 매트리스도 좋은 치은 이식제의 선택이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였는데 만일에 더 많은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를 얻을 수가 있고 더 두꺼운 케라티나이즈 진지바를 얻을 수가 있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장기적인 예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각하치은을 얻기 위해서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악동 거상수시에 이제 티어링된 상악동막 슈나이데른 멤브레인을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을 해보았고요. 지금 치주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시고 그 다음에 헤비 스모커시고 그래서 치주도 안 좋으시고 상악동막도 많이 약화가 된 상태셨고 항생제를 처치한 이후에 상악동염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서 सब사이드 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는데 역시나 아직은 상악동막이 많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은 양의 거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는 단계에서 티어링이 관찰이 됐습니다. 좀 넓게 찢어졌죠. 많이 찢어져서 이 경우에 저희의 선택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덮고 나서 재수술, 치유 후에 재수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멤브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리페어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예전에 이제 7mm까지는 뭐 리페어가 가능하지만 10cm 이상 되면은 그 경우에는 덮고 재수술을 시행을 해라 이런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추천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고리식체 발달, 그 다음에 멤브레인의 발달로 인해서 멤브레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빳빳하고 스티프한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집어넣기는 편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형태를 형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집어넣기는 편한데 안에서 펴줄 때 계속해서 접히고 구겨지고 울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적당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펫에 실링을 하기도 편한 반면에 또 부드럽기 때문에 안에서 형태를 잡아주기도 편하고 삽입을 하기도 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악동막 천공이 발견이 되었을 때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얇고 조금은 질긴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리페어를 술식을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술식인데요. 리페어를 하고 하방에 다시 고릭젤 넣고요. 이때 고릭젤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다시 저 멤브레인이 상방으로 밀려나가거나 추가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 픽처를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악동막을 리페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상악동막이 천공이 되었을 때 이제 골질의 평가인데 사실은 양쪽이 이제 큰 차이는 없었다. 이제 그 토끼의 이제 두개골 불을 두개골에서 저희가 양쪽으로 트래핀을 따가지고 한쪽은 일부러 천공을 시키고 고리식을 하고 한쪽은 천공 없이 고리식을 하고 하지만 양쪽 다 치유는 잘 됐다. 그만큼 이제 상악동이 뼈가 잘 자라는 공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천공이 돼 있다면은 지금 환자처럼 헤비 스모커인 경우에는 계속 담배에 의해서 고리식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천공을 하고 커버를 해주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즉시 보철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잘 치유가 되고 뼈도 경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들어간 이후의 모습이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되는 케이스들만 보여드렸는데 그럼 어떤 케이스에서 그래프트를 하면 안 되느냐 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일단은 임플란트의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협측으로 위치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지바 리세션도 생기고 임플란트 픽처에 노출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발치하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구개측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 환자였고 재수술을 강하게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심미적인 것만이라도 좀 해결을 해보자 해서 치은 이식술을 저희가 계획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죠. 리세션이 보이고 상방에 있는 치은이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붉게 이제 물들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아마 하방에는 치조골이 없겠죠. 열어봤을 때 염증 조직이 관찰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그 성상이 안 좋죠. 아치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불룩하게 이제 저희가 그릇에 뼈 이식할 때 저희가 그릇에 담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릇에 담는 뼈는 어떤 뼈든지 뼈가 잘 됩니다. 하지만 그릇 바깥에 얹어 놓은 뼈는 그걸 자연골로 치환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안에 담기는 인레이 그래프트에서는 어떤 치은 이식을 하든 CTG든 CM을 이용하든 ADM을 이용하든 다 좋은 결과를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처럼 이제 바깥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커버하는 경우에서는 뭐 마찰의 문제, 혈관화의 문제, 생착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양호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치은을 보시면은 일단 치은이 얇고 염증이 있고요. 퍼스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이제 건전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도 측은 피계를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크라운에 컨벡스를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상부를 하이폴리싱까지 시행을 해주었습니다. 크라운의 콘토 바꿔줬고요. 그 다음 루트 서페이스에 폴리싱 시행을 해주었고요. 피판 디자인을 형성을 했죠. 상방에 있는 마지날 진지바는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판 디자인 시행을 하고 열어봤을 때 역시나 협축으로 많이 돌출되어서 식립되어 있는 포포레이션이 길게 관찰되는 임플란트 픽처가 보이고 할 수 있는 술식은 대부분 다 시행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다음 화학적으로 다 감염 조직 처치 시행하고
미노클린 이용해가지고요. 미노사이클린 이용해가지고 표면 처리 한 번 더 시행해 주고요. 콜라겐 레인포스된 본 매트릭스 이용해가지고 상부를 덮어준 이후에 양쪽으로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을 해주어서 이제 저희가 넣을 피판이 들어갈 자리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일단은 콜라겐 매트리스를 위치를 시켜주었고요. 혹시 몰라서 상방에는 구개 측에서 떼온 그래프트까지 추가로 이식을 해주었는데 생착이 전혀 일주일 후에 생착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방에 페리오스테움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혈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정부 쪽에 있는 뮤코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파셜 시크니스 플랩을 형성했던 근심부와 원심부의 일부 플랩 뿐인데 그곳에서 저 넓은 면적의 피판을 전부 다 생착시킬 만한 블러드 서플라이를 얻기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실패를 했고 왜 케이스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다음 블러드 서플라이가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반성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 치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케이스 셀렉션을 할 때 판단을 고려를 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환자의 성별과 나이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힐링 캐파시티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스모킹이 있는지 없는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그 레지듀얼 인펙션이 있는지 없는지, 국소적인 감염과 전신적인 감염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디펙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치유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각각치은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그 변환율, 치환율이 적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재평가도 또 필요한데요. 고리식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치은 이식술을 할 때도 아까 제가 스캐폴드라는 용어를 썼죠. 거푸집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CM은 CTG와 다르게 순수의 치은이 아니라 생착을 시키는 치은이 아니라 그 거푸집 안으로 섬유 아세포들이 자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 그릇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식제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혈관 생성을 유도를 해주고 섬유 아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유도를 하고 이후에 각각치은의 형성을 유도를 하고 이런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각각치은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세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술식은 그 세포들이 올바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술후 관리는 첫 번째로는 환자의 칫솔질, 그 다음에 구강세정기 등 기계 자극은 한동안은 피해야 하고요. 조금 다르죠.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는 불편하셔도 거기에 플렉이 붙지 않도록 칫솔질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CM 같은 경우는 마찰에 좀 약한 그런 이식제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치실, 구강세정기, 그 다음에 칫솔질 등을 물리적인 자극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가 혈관화가 일어나고 이후에 각각치은을 형성하기 전에 상피 세포가 자라나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2주 동안 조금 주의해 주실 점을 강조를 드리고 대신에 화학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클로로헥시딘 같은 구강 세척제를 이용해 가지고 치유 기간 동안의 구강 위생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로로헥시딘과 항생제, 안티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술식입니다. 1994년에 논문, 뉴먼의 논문을 보면은 클로로헥시딘의 그 광범위한 항균 효과가 콜라겐 매트리스 또는 CTG 등의 이식술을 하였을 때 감염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다라고 보고를 하였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콜라겐 매트리스를 이용한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 그 다음에 콜라겐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논문들, 술식들, 그 다음에 조직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저희가 이제 과거와 현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도 생각을 해보는 입장에서 이런 생체 활성 이식제 같은 경우는 CTG를 능가하는 그런 인공이식제, 아직은 뭐 비등비등한 수준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CTG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인공이식제가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그 술자로서의 그런 희망이 하나 있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콜라겐 스캐폴드, 콜라겐 매트리스에다가 성장인자, 그로스 팩트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치유가 빨리 된다라고 하는 바이오 액티비티에
바이오 액티비티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보고되고 연구되고 있는 PDRN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재가 단순한 이제 필러가 아니라 수요부의 조직과 그다음에 섬유 아세포가 그다음에 각하치은 세포의 증식과 분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CTG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식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치은 이식제는 도너 사이트의 추가적인 상처와 환자의 고통 없이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이지만은 특히 케라티나이즈드 티슈의 위드스가 획득이 목표일 경우에 CTG가 아직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상가로서 이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환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케이스와 술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드의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그 치은의 성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CTG를 할 것이냐, CM을 쓸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겠고, 재료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도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